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크고 작은 상호작용을 경험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과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센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는지, 그들의 철학적 접근 방식과 실질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강한 인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며 현명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례함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탐구는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성숙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무례함 앞에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무례함이란 과연 무엇이며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무례함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을 보이지 않는 모든 행동이나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는 불손한 언어 사용,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 불공평한 대우, 비아냥거리는 듯한 제스처, 그리고 차갑고 냉담한 반응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인 공격이나 경멸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신적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대의 현자들이 전하는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빌려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센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 현명한 태도를 지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뇌해온 결과물이며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무례함이라는 불필요한 노이즈 속에서 우리 자신의 빛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센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는 감정적 경계 설정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와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던지는 불쾌한 말이나 행동이 나의 자존감을 훼손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언행은 그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할 뿐이며 결코 나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온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튼튼한 방패를 들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무례함이라는 화살이 나에게 날아와도 그 화살이 나의 심장에 박히지 않도록 단단히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 방어막은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나의 내면의 평온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무례함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례함은 종종 타인의 감정적인 동요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반응할 때 무례한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례한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센 사람들은 무례한 상황에서 단호하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격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에 대해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들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자신의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상대의 말을 되묻는 방식으로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또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와 같이 되묻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례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명료한 질문이 진실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감정적인 대결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파고드는 이성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나는 당신의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나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감정적인 동요 없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할 때 당신은 상황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더욱 강력한 위치에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현자들은 지혜란 곧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을 통해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무례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반응을 주어 그들의 공격 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더 이상의 무례한 행동을 단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센 사람들은 때로는 무심하게 넘기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모든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무례함은 그저 무시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정신적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인생은 짧다고 했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무례한 사람들의 하찮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관심을 줌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대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나의 삶에서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때로는 격렬한 분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에게 가장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며 결국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스스로 멈추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태도는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당신의 삶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슬픈 감정이 들 때 이를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일기를 쓰는 등의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올바른 상황에서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쾌감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례함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정신을 좀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다시금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성찰과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며 당신의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객관화하고 되묻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나 비난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언의 의도나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들은 것이 정확한가요? 또는 혹시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와 같이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들리는지 인지하게 만들고 혹시 모를 오해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담긴 불확실성이나 모순을 드러내어 그들의 무례함이 논리적이지 않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대방에게 거울을 들이밀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의 무례함을 자각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화는 상황을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에서 공적인 논리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문제 해결에 더욱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례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할 때 냉철한 질문은 그들의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주장을 철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대화를 통해 진실을 탐구했습니다. 이처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무례함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충돌을 넘어선 지적인 대처 방식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이성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임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의 무례한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무례함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무례를 경험하고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기센 사람들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무례한 상사나 동료의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뒷담화나 감정적인 소모는 결국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성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품격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성공 전략이 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합리적인 판단과 업무 성과가 중요시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무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직업적 윤리와 전문성을 지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은 더 이상 당신에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장과 성공은 그들에게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가 되어 더 이상의 무례한 시도를 단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핵심은 나의 감정을 통제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며 나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에 의해 우리의 평화로운 삶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뇌이며 자기 긍정의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 노동자들은 특히 타인의 무례함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의식적으로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성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고 기계 용기를 통해 불의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무례함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이러한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단련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존재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진정한 행복과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 온전히 투자하고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무례함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거나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러한 태도야말로 기센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들을 다루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방법이며 동시에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강해지면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방향키를 단단히 잡고 당신이 진정으로 열망하는 곳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무례함 속에서도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례함이라는 작은 장애물에 갇히지 않고 넓고 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웅장한 항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든 무례함 속에서도 당신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현명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믿으십시오.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 무례함으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